이민자는 1929년 서울에서 한의사의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매우 보수적이고 엄숙했는데 이민자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 집은 11대 선조가 충무공 할아버지였다는 사실 때문에 가정적으로 항상 엄숙한 분위기가 감도는 편이었다. 하지만 나는 쾌활하고 성미 급한 버릇 때문에 어른들의 꾸중을 많이 들었다. 물론 내적으로는 무척 귀여워했겠지만 외형적으로는 항상 근엄한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민자는 서울에서 방산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무학여중에 입학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부모님 몰래 극장에서 공연을 받고 화려한 배우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현대극장을 찾아가서 책임자를 만났는데 그는 이민자를 보고 이렇게 말하며 격려했습니다. 너는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는 소양이 있다. 그렇게 이민자는 배우의 길을 선택했고 1944년 극단 현대극장에 입단하며 연극배우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안진상 감독의 여명에서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안진상 감독이 일본 도호 영화사에서 조감독 생활을 하다 처음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밀수를 묵인하려던 경찰관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결국 이 사실을 자백하여 밀수범을 일망타진한다는 근절용 개몽 영화로 이민자는 여기에서 어촌의 처녀 역을 맡았습니다. 당시 자유신문은 이민자의 연기에 대해 이민자의 섬세한 표정은 앞날이 촉망된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은 인천의 건설영화사 대표 최철로, 그의 아들이 바로 최보람입니다. 그리고 이민자는 2년 후 신상옥 감독의 데뷔작 가게에서 여주인공인 양공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제작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이에 26세 청년 신상옥은 낙야의 필름 촬영분을 들고 피난길에 올랐고 대구에서 편집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이 영화는 임시수도 부산의 극장에 걸려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는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인 박남옥의 연출작인 미망인에 출연했습니다. 미망인은 한국전쟁 이후 서울의 황폐한 풍경을 배경으로 전쟁 미망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여성의 내면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는 신경균 감독의 영화에 9편 출연하는 등 그의 단골 배우였습니다. 이 중 1960년에 개봉한 울지 않으련다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톱스타였던 김지미와 이민자 그리고 최무룡이 주연을 맡았는데 김지미와 이민자의 눈물 연기로 여성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었죠. 1962년에는 청년과 연상의 여인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유현목 감독의 아낌없이 주련다에 출연했습니다. 두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이 관객들의 감성을 건드리면서 이 영화는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당시 신인급이었던 신성일은 이 영화의 성공으로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훗날 신성일은 아낌없이 주련다의 출연 비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영화는 연상의 여인과 젊은이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연하의 남자를 누가 맡느냐가 가장 중요했죠. 그런데 유현목 감독은 감히 신인을 쓸 생각은 못하고 최무룡 씨를 염두에 두고 있었대요. 문제는 연하의 남자와 연상의 여자가 사랑하는 스토리인데 최무룡은 나이대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는 1960년대 대표적인 한국 영화이자 박경리 소설을 영화화한 김약국의 딸들에 출연했습니다. 경남통영에서 20년간 한약집을 경영해온 김 씨에게는 4명의 딸이 있는데 이민자는 첫째 딸 용숙 역을 맡았습니다. 이민자는 일찍 결혼을 했으나 청산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오고 둘째는 엄앵란이 연기했고 셋째는 최지희가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관객과 평단의 극찬과 함께 각종 영화제에서 다수의 수상 기록을 냈습니다. 특히 광기 어린 연기를 선보인 최지희는 대종상과 청룡상 등에서 여우조연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는 주로 박복한 미망인과 과부 역할을 맡았는데 과부의 회한을 특유의 농염한 몸매와 감정선으로 표출했습니다. 이처럼 이민자는 우수 어린 비극의 여인상을 주로 연기하며 한국의 에바 가드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한편 이민자는 1945년 16세의 나이로 김진규와 결혼했으나 결혼 생활은 매우 힘겨웠습니다. 김진규는 1960년대 최고 인기 스타로 신성일과 최무룡보다 선배이며 한때는 우위에 있던 배우였습니다. 그는 당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버머리 삼룡 등의 작품을 통해 지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스크린의 신사로 통한 김진규였지만 사실 사생활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는 여자 관계가 무척이나 복잡했으며 무엇보다 술만 먹으면 괴로 변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일도 많았으며 부인 이민자와 아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연기를 배우러 온 제자들은 물론이고
아들의 과외 선생님도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이민자는 결혼 15년 만인 1959년 김진규의 가정폭력과 생활고로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김진규는 영화를 찍으면서 신인 배우로 출연했던 김보혜 씨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김보혜가 김진규와 결혼을 하려고 하자 이민자가 나서서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다. 결국 김보혜는 김진규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1973년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김보혜 역시 결혼기간 내내 김진규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진규는 1976년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으나 1992년 다시 이혼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여인은 두 번째 결혼 상대였던 김보혜였습니다. 1997년 김보혜와 재결합했고 1998년 사망할 때까지 부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민자는 이혼 이후인 1962년에는 유연목 감독의 아낌없이 출연다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민자의 역할은 전쟁 미망인이었는데 신성일은 이민자에게 많은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부산 다대포에서 영화를 찍는데 이민자 씨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부리부리한 눈에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 종아리도 예뻤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민자 씨 동생으로 출연했는데 집사람은 종아리가 굵잖아요. 그때는 이민자 씨가 김진규 씨하고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혼자 된 여인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게 눈에 보였다고나 할까. 흔히 나보고 항상 여자를 그리워하는 얼굴이라던데 그때 이민자 씨 눈이야말로 남자를 그리워하는 눈이었어요. 지금도 그 영화를 보면 화면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1965년 이민자는 영화계 마을에 출연했는데 이 작품의 과부는 이민자가 아니라 고은아가 맡았습니다. 그러던 1968년 슬픔은 파도를 너머를 끝으로 한국 영화계를 은퇴했습니다. 이민자는 1968년 영화계에서 은퇴 후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에는 제1교포와 재혼을 했으며 도쿄에서 클럽 민자를 운영했습니다. 이때 과거 동료 배우이자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던 최지희 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와 이민자 언니는 스토리가 많아요. 애모에서 제가 동생 역할을 한 이후로 친하게 지냈지요. 이민자 언니는 내가 연기 생활을 하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고 나를 정말 아껴주신 분이었죠. 좋은 작품이 들어오면 나를 한 작품에서 공연하도록 배려하기도 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사업을 할 때 언니가 남의 가게에서 얼굴 마담을 하고 있더군요.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던 나는 미련 없이 제 가게를 민자 언니에게 주고 돈을 벌면 갚아달라는 조건만 제시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죠. 이후 이민자는 일본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최지희에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기간은 단 7년, 이민자는 가게를 7년간 운영하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일본 의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986년 이민자는 향년 5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그녀가 별세하자 영화인은 그녀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60을 채우지 못한 이민자의 일생은 그녀의 죽음만큼이나 쓸쓸하고 복잡다단했다. 그래서일까? 이민자는 그녀의 일생을 그대로 영화에 반영하다시피 했다. 미망인의 세계. 어쩌면 이것으로 이민자의 영화 경력을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어딘지 청초하고 수심에 잠긴 듯한 모습의 이민자는 영화계에서 과부형 배우로 인식되었다. 출연작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과부의 삶을 소재로 한 것이고 그런 역에서 성공을 거두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배우 신성일은 함께 연기했던 118명의 여자 중 이민자를 가장 매력적인 여자로 꼽았습니다. 신성일이 이민자에게 남긴 말을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남자를 가장 육감적으로 끌어들이는 스타일로는 역시 이민자 씨만한 배우가 없어요. 그 눈을 들여다보면 내 몸이 다 빨려 들어갈 정도로 매력적이었어요. 입술도 그랬고 흡사 외국 배우 실바나 망가노 같은 항상 남자의 입술을 기다리는 그런 입술이었죠. 이민자 씨만큼 강한 매력을 가진 배우는 없지 않나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길비디오였습니다.